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우리 한우분들 중에서 또 불면증,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불면증을 개선한다입니다. 최근에 저희 자연의원에 입원해 계신 한우분 중에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을 해드려서 이 불면증이 많이 개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또 이제 가바라는 물질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이 가바가 또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가바 성분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 가바 성분보다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당신의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계속 드시게 했는데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불면증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면증의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콜티졸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죠. 그렇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게 돼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에스트로겐의 조절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수면에도 상당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로토닌을 안정화시키는데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 두뇌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분자 신호를 통해서 식욕이나 기분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도파민,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뇌에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가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장의 장크롬 진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한 거죠. 역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들 이제 챙겨 드시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암이나 대사질환이나 항노화,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크론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갱년기, 또 우울증, 호르몬 관련 질환 이런 데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음식의 소화흡수에도 당연히 또 작용을 하죠. 그리고 면역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등의 대사질환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근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의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는데 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특정 장내 미생물이 또 효능이 있다는 것이 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암이고요. 두 번째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항노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근선이나 크론병,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이게 다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들입니다. 여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보통 1000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한 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500종 가까이로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종의 다양성이 항암 치료 환자의 경우에 현저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궁 경부암 환자분들의 이 단기 생존자와 장기 생존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비교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췌장암 환자의 단기 생존자와 장기 생존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다양성이 좋은 그룹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양성이 더 많은 그룹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먼 바이옴 NGS라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 전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양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이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양호, 보통, 관심, 주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성 지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예측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또 이 유해균 중에서 또 질병과 관련된 유해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이 당연히 많아야 건강하겠죠. 근데 유해균이 이제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은데 이 유해균을 분석해서 또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휴먼 바이옴 검사라고 해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내 미생물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분병 검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서 이제 맞춤형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챙겨 드시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종에서 많아봤자 30종 정도의 장내 미생물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미생물, 장내 미생물,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300종 정도 되는 다양성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 한우분들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먹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불안증, 또 불면증을 완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잘 알고 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